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퇴직 후 나는 투명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을 들으시는 순간 가슴이 찡하게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20년간 중년 심리를 전문으로 상담해온 전문가이지만 동시에 저 역시 이런 마음을 겪어본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공감되신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 퇴직 후 갑자기 세상에서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는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런 허무함. 이건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직장이 단순히 돈을 벌러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곳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깨달음은 이제부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30년 동안 부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내도 자식들도 이제 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아요. 마치 집안의 가구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비슷한 고민 있으시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우리 또래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해요. 직장 다닐 때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 그 자리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일자리가 그리운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그리운 거예요.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더라고요. 그 필요함이 사라지면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자신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후에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중년분들이 이 터널을 빠져나온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 이야기가 필요하시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퇴직 후 무력감과 존재감 상실. 이게 왜 생기는지 아시나요? 다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게 더 독이었어요. 제가 겪었던 아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 역시 직장을 그만두고 상담소를 차렸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회사원 시절에는 매일 회의도 하고 결제도 받고 사람들이 저를 찾았는데 갑자기 혼자 조용한 상담실에 앉아 있으니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직장에서 느꼈던 존재감이 진짜 나가 아니라 역할이었구나. 그 역할이 사라지니까 진짜 나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게 아닐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온 존재감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외부에서 인정받는 존재감에만 의존해 살았어요.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적 지위, 남들의 시선. 하지만 진짜 존재감은 내 안에서 나와요.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김씨 가명은 35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신 분이었어요.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선생님,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내도 자식들도 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은행원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누구세요? 그 순간 김씨가 말문이 막히시더라고요. 35년 동안 은행원 김씨로만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시 만난 김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투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여기까지 위로가 되셨나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모두 착각이었어요.
존재감이라는 건 남들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의 90%가 적할 정체성 상실을 경험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내적 존재감을 회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평가나 역할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내적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나 찾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기 전에 여러분은 누구였나요? 어떤 것을 좋아했고, 어떤 꿈을 꿨나요? 그 모든 것이 직장 때문에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잠시 덮여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상담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 돈 걱정이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답하세요. 그래서 다시 질문해요. 어렸을 때 무엇이 되고 싶었나요? 그러면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바로 거기서 시작해야 해요.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작은 성취 만들기입니다. 존재감 상실을 겪는 분들의 공통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이는 무력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김 씨의 경우. 어렸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 등록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하며 망설이셨지만 첫 작품을 완성하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생님. 3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적 존재감이에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관계 재정립입니다. 퇴직 후 가장 힘든 게 가족과의 관계 변화예요. 특히 남편분들의 경우. 아내와 자식들이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착각이에요. 가족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은 많지만 대화할 내용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마음의 비밀인데요. 관계는 역할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박 씨, 가명은 30년간 회사 부장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자네가 나를 무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박 씨가 집에서도 회사에서처럼 지시하고 명령하는 말투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해드렸어요. 이제는 남편으로, 아버지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박 씨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3개월 후 박 씨 아내분이 직접 상담소에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야 진짜 남편 같아요. 이런 마음 치유가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의미 찾기입니다. 존재감이라는 건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직장을 다닐 때는 돈을 벌어야 한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 목표가 사라지니까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의미는 돈을 버는 것에만 있지 않아요. 제가 상담한 이 씨, 가명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을 하게 되셨어요. 그 순간 이 씨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이 아이들이 저를 정말 필요로 해요.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저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존재감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에서 나와요. 수백 명의 부하직원을 거느리는 것보다 한 명의 아이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더 큰 존재감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시도해보신 분들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5번째 단계는 자기 돌봄입니다. 퇴직 후 무력감을 겪는 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런데 이게 악순환이에요. 자기를 돌보지 않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더 무력해지는 거예요. 제 경우에도 처음 상담소를 차렸을 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옷차림도 대충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책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관리를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정시에 일어나고, 옷을 갖춰 입고, 운동도 하고, 새로운 책도 읽고. 그랬더니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요. 6번째 단계는 연결 맺기입니다.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의 가장 큰 원인은 단절이에요.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억지로라도 사람들과 만나야 했는데 퇴직 후에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점점 더 혼자가 되고 혼자 있으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의도적 연결이에요. 제가 상담한 최 씨, 가명은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과 만날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어요. 평소에 관심 있으셨던 분야의 동호회에 가입해보세요. 최 씨는 예전부터 등산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하셨지만 점점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셨어요. 6개월 후 최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매주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를 기다려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궁금한 마음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7번째 단계는 지혜 나누기입니다. 우리 또래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이 경험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예요. 제가 상담한 정씨, 가명은 30년간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나는 학력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 씨는 현장에서 30년 동안 쌓은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그 경험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해보세요. 정 씨가 지역 직업학교에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가르치겠나 하셨지만 학생들이 정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선생님. 이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4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 씨가 이 말씀을 하실 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진짜 존재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느끼는 보람과 자부심이에요. 꾸준히 성장하시려면 구독해서 함께해요. 8번째 단계는 미래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요즘은 인생 100세 시대잖아요. 60세에 퇴직했다면 아직 40년이 남은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해야 해요. 저는 상담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10년 후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건강하게만 살면 돼요 라고 답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해요. 제가 상담한 강씨, 가명은 은행원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 강 씨가 평소에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보세요. 강 씨가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하셨지만 결국 도전하셨어요. 2년 후 강 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지역복지관에서 일하고 계세요. 선생님. 50년 넘게 살면서 지금이 가장 보람 있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사람은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만의 치유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첫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김 씨는 퇴직 후에도 이것저것 잘하던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각자의 인생은 다 달라요. 김 씨는 김 씨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의 길이 있어요. 둘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어요. 서툴러도 되고, 실수해도 돼요.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셋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가든 누구든 좋으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넷째, 과거에 매몰되지 마세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쳐요. 다섯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이 방법 적용해 보신 후 느낌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퇴직 후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외부의 인정에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진짜 존재감은 내 안에서 나와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는지에 달려 있어요. 나 찾기, 작은 성취 만들기, 관계 재정립, 새로운 의미 찾기, 자기 돌봄, 연결 맺기, 지혜 나누기, 미래 설계. 이 8단계를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온 수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꿈꾸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